어렵긴 한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니까 그냥 모르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외우는 게 나으니까. 탑이 이런 게 좀 자세해. 이 91페이지에 보면 수소 원자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라고 나와. 아까 뭐 특정 궤도에서 특정 궤도로 빛이 들뜨거나 차분해지면 전자가 들뜨거나 차분해지면 빛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뭐 레벨 2에서 레벨 1로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궤도에서 특정 궤도 이동할 때 들뜬 상태에서 차분해지면 빛이 나올 건데 여기 반사기파가 파장이 있잖아. 이거 에너지 준위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야. n 단계에서 주양에서 L에서 n으로 떨어졌고 2n에서 2n 이 차이만큼의 빛이 방출이 되는 거야. 빛은 HF 황상수에다가 진동수 곱하고 F는 뭐랑 같이? C를 파장으로 나눈 거랑 같이 C는 나눈다고 파장이 빛의 속도는 빛의 파장에다가 빛의 진동수를 곱하고 프리퀀시 곱하고 이 진동수 측정은 좀 힘드니까 파장으로 측정하는 거. 파장으로 이렇게 스펙트럼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델타 E만큼 진동수가 파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이건 작아지는 거고 파장이 짧을수록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제 복합적으로 될 거야.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거나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거나 여기서 여기 떨어지거나 어떤 관계식이 나오겠어? 여기서 여기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 연달아 떨어지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 떨어지면 람다 1,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게 람다 2, 여기서 한 방에 떨어지면 람다 3면 어떤 관계식이 나올까? 그렇지. 람다 1분의 1 더하기 1분의 C 붙여야 되는데 어차피 얘 둘 다 상수거든. 숫자잖아. 근데 나중에 귀찮아 쓰지도 않아. 숫자, 다음에 숫자, 이렇게 되니까 다 약분할 거야. 중요한 건 분모잖아. 람다 1분의 1, 람다 2분의 1을 한 뭐가 되는 거야? 합쳐서 람다 3분의 1이 되는 거. 저식 좀 많이 나오네. 여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와.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류적용 110페이지에 보면 다이오드 4개로 만들 수 있어. 교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교과 과정은 아니야. 그냥 옛날 물체에 있던 건데
이게 정보야. 이게 불이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한쪽 방향으로만 전자가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 방향, 이쪽 방향. 근데 교류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지만 만약에 반도체 꽂아도 되게 예민하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정류해서 넣어줘야 돼요. 전류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야 되는 소재도 있고 네, 신호 제어도 가능하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를 이렇게 넣고 이 아래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자, 처음에 1번 이게 1번 여기 2번 이렇게 하자. 자 1번 이런 파가 들어오면 이때는 플러스야 플러스는 이쪽 방향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간다면 1번 이제 3번 같은 거 홀스들 이렇게 들어가잖아. 일로 와야 돼, 일로 와야 돼. 여기는 거꾸로 옆방향이 다 못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돌고 이렇게 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배로 가는 거. 근데 만약에 2번으로 들어오면 이쪽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못 가. 이렇게 타고 가서 온 다음에 얘가 전이가 더 낮거든. 여기 더도 이렇게 얘를 건전지를 지나서 들어오니까 얘보다 전이가 낮아. 아래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못 흘러. 방에 이렇게 된다. 그럼 바닥에 있는 물이 천장으로 올라오는데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이러고 이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타고 다시 이렇게 들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얘도 아래 방향이지. 근데 저항의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관심이 없거든. 자기한테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출력을 했다고 해도 여기에 닿을 때쯤에 얘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있어. 정류제가 다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근데 만약에 얘가 없었다, 다이오드 4개가 없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해서 사인파로 들어가겠지. 응? 위로 아래로 이렇게 전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형광등은 그래도 되는데 컴퓨터는 그러면 안 돼. 핸드폰도 그렇고 정류장을 거쳐서 한쪽 방향으로만 출력을 해줘야 된다. 상대성 이론 문제 한번 볼게요. 상대성 이론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렵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수능을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고 니는 수능도 안 보는구나. 의미가 없네요. 고위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치노? 그것도 통합하고 그러나? 그것도 통합하고. 고3은 그럴 거 없고 고위 때는 물론을 치나? 몰라? 안 줘. 뭘? 그냥 다 고1이랑 똑같이 한다고 들었어. 통합? 12번 봅시다. 12번 145페이지. 네, 상대성 이론은 제가 조금 풀어봤어. 왔어? 이건 너무 쉬워. 12대? 145페이지. 12번. 이 하이타는 이게 좀 어렵지.
옳지. 기억 B의 관성계에서 움직이면서 얘를 보는 거야.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A가 움직이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0.615. 요거 관성계 상자의 길이는 움직이는 걸 측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길이가 수축되겠지. 작다. 맞고요. 니은 T1과 T2. B의 입장에서 측정한 거야 지금 계속. 얘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잖아. 빛은 여기서 출발했어.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원래는 A의 입장에서는 B가 0.6C로 오른쪽으로 가는 건데 B의 입장에서는 이 천체가 왼쪽으로 가잖아. 빛은 출발했으면 거기서 출발한 거고 이 반대쪽에 있는 벽은 더 앞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 빛속도 일정하니까 도달해야 하는 위치가 멀어지니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근데 거꾸로 여기서 출발한 빛은 아까 뒤쪽에 있는 벽은 앞으로 오니까 더 다가오거든. 시간이 짧아져. 그래서 측정되는 B가 측정하는 시간은 T1이 T2보다는 좀더 길어지는 거죠. 더 긴 시간을 더 멀리 가니까 이렇게 측정이 된다. 맞고 디귿 T1하고 T2를 더하면 이 왕복 시간이거든. 근데 A의 입장에서 측정을 하면 A의 입장에서는 여기 시작, 도착, 다시 여기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잖아 사실은. T1, 아니 T0, 얘 다 동일한 반사거리. 이렇게 측정한 시간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고유 시간이거든요. T0들이 다 고유 시간이야.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돌아오는 고유 시간이 2T0지. 근데 B의 입장에서는 이 왕복하는 게 움직이면서 왕복하는 거든. 고유 시간보다 시간이 팽창해. 시간이 팽창하니까 이 T1과 T2를 더해버리면 고유 시간이 아니야 이거. 팽창된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져. 크게 측정이 돼. A는 고유 시간으로 뭐 10초 이렇게 되겠지만 B의 입장에서는 10초가 뭐야? 뭐 11초, 12초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재진다고. 그래서 왕복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길어진다. 이것도 맞아. 13번. 근데 얘가 Y가 반대 방향에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쳤을 때 실제로 이렇게 빼서 값을 구했을 때 이게 C보다 커지면 그냥 C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C보다 더 작아. 무조건 작아요. 산술적으로 더해서 뭐 2, 3이 나와도 그냥 C보다 작다고요. C보다 큰 속도는 없어. C보다 같을 수도 없어요. 같을 수도 없어. C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질량이 무거워져. 그래서 질량 그 무거운 거 그 관성을 극복해서 속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 기하급수적으로 속도가 떨어져. 0.6C에다 0.6C를 또 더하면 1.2C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0.8C도 안 돼. 산술적으로 못 돼. 왜 그러냐 물어보면 질량이 무거워져서 그래.
질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다가갈수록 우주선의 무게는 처음에 1톤이지만 그 다음에 2톤, 3톤, 100만 톤, 1억 톤 뭐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0.9C로만 가도 못 움직여요. 너무 무거워서. 그 상태로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이 있잖아요. 그 관성이 질량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를 유지할 수는 있는데 C로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질량은 계속 무거워져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무한히 가깝게 계속 늘어. C가 되는 순간 에너지 무한대거든. 근데 우주에서 무한대 에너지를 만들 방법이 없어. 그래서 C를 못 넣는 거예요. 0.7, 0.8, 0.85, 0.86, 0.8666, 0.86666667, 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0.9도 못 만들어. 소립자만 돼. 소립자만 하면 아주 작은 소립자. 뭐 뮤온 이런 거. 뮤온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가장 흔한 소립자 중에 하나. 그 표준 모델에 나오는 가장 작은 입자. 전자보다. 전자보다 더 작은. 몰라. 전자보다 작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확신이 없어. 미안하다. 내가 모른다 여기까지. C가 탄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B가 탄 우주선 고유 길이보다 크다. A의 입장에서는 둘 다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둘 다 길이 수축이 있을 건데 얘가 훨씬 빠르잖아. 0.8시간. 얘가 훨씬 많이 길이 수축이 된 거지. 고유 길이 이거보다 길겠지. 정지 상태에서 됐으면 이보다 더 길었을 거야. 얘도 더 길었을 거야. 근데 뭐가 더 길 거냐 물으면 얘가 똑같이 측정했는데 얘가 속도가 더 크니까 더 많은 길이 수축이 됐으니 원래 고유 길이는 얘가 더 크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더 큰 우주, C가 더 큰 우주선이다.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상대적으로 B가 더 속도가 크니까 얘가 더 시간 팽창 많이 됐을 거고 얘는 덜 팽창됐으니 얘가 더 느리게 갔지. 얘가 덜 지연됐을 거고 얘가 더 빠른 것처럼 두 개를 비교하자면 맞고 이거 C의 관성계에서 A와 B의 속력은 같다. C의 관성계에서 A의 속도는 정해져 있어. 그렇지. 0.8C로 반대쪽으로 가는데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거에서 움직이는 걸 측정할 때는 단순히 빼면 그 빼버리면 1.4 나오잖아. 안 돼. 확실한 건 0.8C보다는 클 거야. 그건 확실해. 예를 들면 0.85C 뭐 이렇게. 근데 상대 속도 입장에서 보는 거는 질량의 한계는 없잖아요. 이때. 갈릴레오는 그렇게 봤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움직이는 거에서 움직이는 걸 볼 때는 상대론적인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를 단순히 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질량도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론적인 질량이 정지 질량이 있고 질량은 고유의 값이 아니야. 시공간에 왜곡된 정도가 질량으로 표출이 되는 상대론입니다. 질량 자체도 데이터야. 시공간에 왜곡된 정도, 그레디언트가 질량.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조건들 다 빼고 A도 치우고 세상에 이 B와 C만 존재한다고 할 때 그때 B의 질량, C가 느끼는 그런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속도는 A가 측정한 거잖아. 네. 여기 얘 입장에서 앞에 오른쪽 우주선에서 보면 그렇게 측정 안 할 거야. 오른쪽 우주선은 자기 속도는 무조건 0이야. 네가 0.8cg 해도 아니야. 네가 0.8cg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네가 움직여 이렇게 얘기해.
얘는 그런 상대론적인 계산을 해봐야 돼.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어석계도 0.6C도 아니고 0.8C도 아니야. 그래서 대충 한 계산은 0.85 정도 되고. 안 보인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어요. 안 빛의 보인다? 속도보다 이게 멀어지는 게 빛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보다 더 빨리 멀어진다고. 그런 걸 가정하는 걸 이제 타키온이라고 하는데, 타키온 빛의 속도를 넘는 물질을 타키온이라고 하는데 없어. 그거는 상상 속의 물질 존재죠. 검출된 적이 없어. 일단 누가 오르냐라고 물어보면 그런 건 없는 거야. 얘 데이터베이스에는 얘는 0.8C, 얘는 0.85C 이렇게 찍혀. 똑같은 상황을 얘는 0.6C, 0.8C로 있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속도를 봤을 때 A는 0.6C, 얘는 뭐 0.85C 이렇게 되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얘가 얘를 측정해 0.85C면 얘가 얘를 본 것도 0.85C래. 제가 C가 아니라 소립자였던 거예요. 내가 너를 측정한 거랑 네가 나를 측정한 건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아야 돼. 속도는 상대 속도는. 근데 얘가 삼자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럼 좀 복잡해져. 얘가 보는 내 속도, 얘가 보는 네 속도는 내가 보는 얘 속도와 내가 보는 네 속도가 다른 거야. 그럼 누가 오르냐 그런 건 없어. 그건 관찰자에 따라서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존재할 뿐인 거지. 데이터를 기입하는 타임테이블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개념이 나오는 게 우주는 그래도 효율적이어서 다 정지하고 있잖아. 너 정지, 너 정지, 나 정지. 동일한 논리 완성되면 데이터 테이블 하나 딱 표 하나 만들어 놓고 시간, 공간 다 똑같은 숫자로 다 기입해. 근데 이 중에 뭐라도 하나 움직이면 걔는 독립적으로 다른 테이블을 가지고 가는 거야. 숫자도 달라. 시공간의 테이블의 그 데이터 기입이 다 달라져. 지금 그런 절대적인 거는 빛 하나밖에 없어요. 빛의 속도는 늘 일정. 그거는 관성계와 상관이 없어. 이해하기 되게 어렵잖아. 그래서 사실은 아니지만, 검증된 건 아니지만, 또 자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좋거든. 여기 영화 돌리고, 여기 영화 돌리고, 여기 영화 돌리고, 여기 게임 돌리고 있어, 세 개가 다. 이 게임의 세상에서는 자기의 계산대로 잘 돌아가고, 이 게임의 세상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이 게임 캐릭터가 저 바깥에 내가 여기 텐트리스 아니 뭐예요, 슈퍼마리오를 하고 있는데 옆에 다른 애가 다른 걸로 다른 게임을 뭐라는 거 있다고 너구리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슈퍼마리오가 볼 때 너구리 게임 속도는 다를 수도 있지. 심지어 너구리 게임 가속기를 돌리고 있어. 2배속으로. 그럼 얘가 볼 때는 그 2배속으로 측정을 할 거란 말이야. 그 너구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2배속도로 가속도로 그 돌려가지고 게임 진행인지 모를 거라고. 자기의 속도를 유지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정답이냐고 할 수 없는 거야. 누가 관측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관측할 건데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 달라. 누가 무엇을 관측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대상 또한 나하고 같은 관성되면 그냥 고전력하게 먹혀. 뉴턴이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니라고.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괜찮은데 운동 방향과 같은 나란한 방향으로 측정되는 위치 정보는 다 보정을 해. 그게 길이가 됐든 CA 완성계에서 A와 B의 속력은 다릅니다. 그거 하나만 알겠어요. B가 측정한 C의 속도와 C가 측정한 B의 속도는 같을까 다를까? 그건 같아요.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B가 측정한 C의 속력과 C가 측정한 B의 속력과 B가 측정한 C의 속력은 같아요. 상대 속력은 같아요. 근데 그거는 A가 측정한 거하고는 다르고. 근데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속력은 어떻게 돼? 수직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0.60 얘는 수평?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그냥 고전역학적으로는 벡터의 합을 하겠지만 얘가 얘를 측정한 거다 벡터의 차로 하겠지. 이거 여기 빼서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서 이렇게 하겠지만 상대 벡터를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하나는 0.6cm, 하나는 0.1cm 정도로 한다고. 그 크기랑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뭐 산술적으로 그냥 빼서는 안 된다. 좀 더 복잡한. 속도가 어려워. 그래서 속도 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14번) 자동차가 신호등 PQ를 향해 일정한 속력으로 접근을 할 건데 지면에 정져 있는 관찰자 A가 측정할 때 자동차의 길이는 PQ 사이 길이 L과 같고 PQ 길이는 A의 입장에서는 모두 정지되어 있잖아. A 신호등 P 신호등 Q 정지 이 길이 L은 뭐야?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 얘를 제로로 했을 때 고유 길이 정지 상태니까. 근데 자동차는 뭐야? 움직이면서 다가오잖아. 자동차는 속력 고유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측정한 이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지. 이렇게 성자로 할게. 얘는 고유 길이야. 만약에 정지 상태에 측정한 고유 길이가 있다면 그것보다 얘는 수축했을 거야. 수축 길이로 측정했어. 근데 수축 길이가 지금 하필 이 고유 길이랑 같이 그럼 원래 자동차의 길이는 이것보다 길었겠지. 두 개의 신호등 간격보다 더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탄 관찰자 B가 측정했을 때, 이번엔 여기 이 안에 B가 타고 있는데 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르고 오르는 겁니다. A의 속력은 T0로 분의 A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B0 입장에서 봤을 때 A의 속도는 자기 속도와 똑같고 속력은 같겠지.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그럼 이거를 A가 관찰한 B의 속력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지. T0분의 L이 맞는 거야. 맞지. 이거를 될 방법은 없잖아. 이 문제에 주어질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아예 이걸로 구하자는 거야. 어차피 같을 테니까.
그래서 A의 속력을 구한다는 건 A가 바로 B의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B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 B가 여기 들어가. 머리가 들어갔어? 꼬리가 통과해? 길이가 L이라고. A가 진 이 길이가. 얘처럼 L이라고 하죠. 그 시간을 재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고유 시간이죠. 그래서 길이 L을 고유 시간 T0로 나는 고막부위가 앞으로 움직이겠지. 그래서 속도를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야. L을 고유 시간 T0로 나누면 되지. 물론 이 L은 고유 길이는 아니야. A가 측정한 자동차의 길이인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아. 상대 속도로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어. 니은 P가 자동차 전체를 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B 입장에서 재는 거잖아. B 입장에서 머리가 들어가서 꼬리가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B 입장에서 재면 움직이면서 재는 거잖아. P가 머리에 닿고 내 꼬리로 나가. P가 움직인 거잖아. 사건 두 개 시계를 누르면 움직인 걸 측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B가 잰 T의 시간은 그냥 상대론적으로 측정한 시간 T이기 때문에 고유 시간보다는 늘 그래서 T0가 아니야. T0보다 큰 어떤 값이야. 이거 자동차의 앞부분이 Q에 도달하는 순간 B 입장에서 이렇게 말해서 뒷부분도 도달하는 게 아니라 B의 입장에서 자기가 본 자동차는 고유 길이를 측정할 거고 더 길게 느껴지겠지. 쟤는 축소가 되니까. 그렇지. A 입장에서는 짧게 L로 측정했지만 자기가 측정할 때는 이거보다 길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등보다 큰 차이. 신호등과 신호등 간격보다는 실제 차의 길이는 더 긴 거야. 실제라기보다는 고유 길이는 더 긴 거야. 그래서 틀렸어. 뒷부분 더 도달. 축소되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응? B가 봤을 때 P와 Q 사이의 거리도 축소가 되죠. 맞아. B가 봤을 때 PQ의 고유 길이는 줄어서 보이겠지. 근데 그거 그렇게 재는 건 아니고 B 입장에서 실제 자기 자동차를 어떻게 잴 거냐면 자동차의 앞머리가 앞부분 P를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신호등이 이렇게 있잖아 두 개가 앞부분이 여기 통과하고 뒤에 있는 Q를 통과할 때 뒤를 돌아본 거야. 근데 차가 더 길어서 이 상태로 있는 거고 신호등 두 개 앞에 간격만큼 차는 더 길고. 근데 실제로 B의 입장에서는 차는 가만히 있는 건데 고유의 길이를 가지고 이 두 신호등이 P가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Q가 통과하고 아직 P가 차 끝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냥 그거야. 근데 PQ의 길이를 잰 건 아니야. 짧다고 느끼긴 하죠. 그럼 계산을 해야 돼. PQ의 길이를 재려면 자로 잴 수는 없죠. 둘 다 움직이니까. 이 A 입장에서 B가 두 개 같았다라는 건 B의 실제 길이는 더 길다. B가 봤을 때는 이 긴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 PQ의 길이는 이 A가 본 길이보다 짧다. 그럼 이게 지나갈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문제가 B의 진짜 고유 길이랑 PQ의 길이가 서로 같
맞다고 쳤을 때 이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답은 맞는데 좀 엄밀하게 하고 싶어서 PQ가 어쨌든 움직였잖아. 네. 움직이는 두 위치를 측정하는 일과 자동차의 길이의 견주는 일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원래 자동차 긴데 얘하고 얘는 똑같은 길인데 움직여서 제가 네가 길이가 수축할 테니 지금 내 자동차보다 짧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지.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길이가 수축돼서 내 자동차보다 짧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아 얘는 안에 타고 있으니까 그 길이가 뭐 어떻게 더 짧아진다 늘어진다를 하려면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일단 적어도 내 길이는 지금보다 길다라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B 입장에서. 그렇지. B 입장에서는 내 자동차의 고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신호등과 신호등의 간격을 이동하면서 측정한 데이터로 비교해 봤을 때 차의 길이가 더 긴 거야. 그 정도? 그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의 간격을 길이 수축으로 풀기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 뭔가 오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좀 불안해. 그렇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답은 맞는데 뭔가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상대로는 모르는 거야. 불안감이 나왔다. 둘 다 동시에 동시에 몰라서 둘 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원래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고 근데 그 고유 길이가 원래 차의 고유 길이하고는 다를 건데 A가 측정한 두 PQ의 고유 길이와 B가 측정한 차의 고유 길이는 다를 거야. 다를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아니. 다음 지금 다 끝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저녁에 할까? 낮에 화학 수업이 있니? 일요일이요? 응. 아니요 이제는 없어요. 다 끝났어? 네. 좀 일찍 해도 돼? 네.
1시 반에 해도 돼요? 괜찮아? 일찍 끝내자. 1시 반. 네, 쟤는요? 물어볼게.